자, 제14장 SQ와 직장 공동체. 자, 어제 우리 공부한 것 중에서 뭐가 남아있죠? SQ의 6가지. 예, 신앙 SQ, 정체성, 가치, 행복, 위기 극복, 공동체. 예, 그리고 그것이 SQ의 발전이 나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이것이 가정 속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가정 전체가 SQ를 어느 정도 또 공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가정 구조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살지만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각자는 열심히 나름대로 사는데 가정 자체는 그냥 가정이라는 틀 속에 있는 거지 서로 생각을 공유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하죠. 서구 사람들은 원래 또 대화의 문화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대화 나누고 자녀들하고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시대가 자꾸 이제 서구화돼 가는 거죠. 이게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개개인의 능력이 커지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여기에 갈등이 많아져요. 관계가 옛날처럼 그냥 그런 속에서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틀이 있으면 되는데 내면의 세계는 이제 그걸 못 견디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혼란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Q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을 단지 가르치는 이런 정도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SQ가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또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연구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SQ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내용들은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한번 분석해보고 다 이게 자기 컨설팅의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신 것이다. 네. 첫째, 나의 신앙 SQ가 직장과 기타 사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역시 내가 가서 일하는 일터,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의 신앙 SQ 혹은 다른 SQ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신앙이 직장, 사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아마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일반 성도들도 역시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 직장 잘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직장에서 좀 성공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정도지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곳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미쳐야 할 것인지 또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우리나라의 신앙의 개념이 그런 쪽이 아니고 비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영향력을 어떻게 미쳐야 될 건지. 벌써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면은 부담스러워해요. 자기를 공개해야 되고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 그냥 우리 집사람이 다녀요 이런 정도로 끝내야지 거기다 대놓고 다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죠.
옛날에 제가 그 대우그룹에서 직장 사역을 이제 그때 직장인들 이제 사역을 맡아서 좀 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일반 평사원일 때는 그 신우회 모임에 이렇게 잘 참석해요. 근데 한 차장쯤 되거나 이러면 안 나와. 이제 더 열심히 나와서 좋은 모델이 되고 이래줘야 되는데, 굉장히 그거를 꺼려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앙이 그런 어떤 자기 삶의 현장에 신앙인으로서 나타내는 것을 꺼려하고,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게 많죠. 한 잔 마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마시지. 또 좀 이렇게 좀 같이 어울리고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동을 받고 그러니까. 자, 어떤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간관계, 또 업무적 관계. 이 뒤에 이제 다음 장에서 업무적 문제를 다룹니다만은, 과연 나의 신앙이 그런 부분에다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이게 뿌리인데, 뿌리가 내려가는데 그 뿌리가 내려가는 그곳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뭔가? 혹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영향력을 더욱 크게 미치기 위해서 변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머무는 곳에 당연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 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독교가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라든지 야곱, 이삭, 이삭을 쫓아냈던 그 지역 사람들이 다시 이삭한테 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니까 당신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이 있는 것 같은,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같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니까 안 싸우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또 우물 파는 대로 막 물 솟구쳐라 하지. 그러니까 뭔가 저게 좀 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자기들한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와서 화평조약을 맺자. 이런 장면들이 참 너무 멋있어요. 이게. 이런 장면들이. 서양 사람이 기독교인들에게 와서 친구 삼으려고 하고,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쓰고 싶어 하고, 이게 왜 안 될까?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러면은, 쓰지 마. 골치 아픈 사람들이야.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정체성 SQ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의 정체성은 뭔가? 본질적 정체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세상에 온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가 일하는 직장, 사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특히 5가지 성품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5가지 성품이. 우리가 이 5가지 성품이 이제 익숙해질 때가 되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5가지 성품이에요. 계속. 결론은 계속 5가지 성품이 사라져야 되는, 상담을 하고, 그게 상담의 도구가 되고, 행복의 도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혹은 기타 공동체에서 현실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직장 내에서 나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위치.
요즘에는 뭐 과장, 계장 이런 게 많이 없지만은 팀장, 뭐 혹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인지.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맡은 그 자기 정체성에 맞는 전문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냥 일만 맡은 게 아니라 그 일을 맡았으면 그 일에 자기 정체성이 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야. 나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야. 고객 관리를 하는 사람이야. 또 사내에 어떤 인간 관계를 다루는 사람이야. 그렇다면은 그 분야에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전문가가 돼야 돼. 우리가 이 요셉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경우, 다윗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가진 어떤 그 재능의 분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전문가예요, 전문가. 꿈 듣고 해석하는. 그냥 보통 꿈 해석쟁이가 아니고 아주 완벽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완벽한 꿈 해석자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궁금한 게 있거나 자기 꿈을 꿨거나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한테 다 오는 거예요. 이 전문가가.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분야에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장로님 지금 은퇴했죠. 근데 이분이 참 책임감이나 이런 게 참 좀 강한 사람이에요. 공무원 옛날에 공사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이라.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교회 뭐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장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도대체 부장이 뭐 하는 건지, 주일학교 부장이 뭐 하는 건지를 알아야 뭘 하지.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갖다 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 책임자, 교회 운영 뭐 이런 거 전체를 다. 그래서 그분은 하여튼 공부하는 분이에요. 지금도 복숭아밭 만들어서 아주 복숭아를 참, 배 복숭아를 잘 키워내요.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문화학교에, 농업학교에 또 입학해가지고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일본도 갔다 오고. 하여튼 어떤 일을 딱 하면 전문성, 전문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은퇴했지만은, 우리 교회 이제 노년층들이 오면 이제 그분한테 이제 맡겨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배도, 뭐 복숭아 나오면은 이제 좀 조금씩 이제 흠이 있는 거 다 이제 갖다 주고, 그거 잘해. 그래서 목회를 해주고 있지, 지금 이제 그 연령층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항상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면은 과연 나는 그렇다면 내가 맡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과연 전문가인가? 전문가가 돼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올 1년 동안 그래. 그냥 뭐 하라고 그러니까 하지 뭐. 그게 적당하게 해가지고는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발전할 수 없는 사람, 오너는 딱 맡겨보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맡기는데, 그런데 기대감을 발전시키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 적당하게 시간 보내고 뭐 이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물건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파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고객. 네. 전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 전도에 관한 책임을 맡기면서 자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을 어디 가서 배워오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법 말고, 내가 하는 방법 말고, 나는 G7 가지고 난 전도할 거니까 이건 내 스타일이고 내 방법이고, 자네는 자네 방법을 어디 가서 배우게. 그래가지고 MD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인 관리를 통한 전도 방법을 이제 가서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우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주 책임감 있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 못 온 것도 이제 이번 주간에 또 집중 전도해요. 그래서 오전에는 자기가 회사 안 가고 이제 전도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전도 현장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뭐 평신도들을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목회부가 해가지고 안 돼, 이게. 장로님들을 다 팀으로 묶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난 옆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태까지 우리가 안 해본 그런 시스템이니까. 근데 지금 열심히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정체성에 자기가 맡겨진 어떤 부분에 딱 서 있으면 그 다음에 그걸 막 세밀하게, 그거 뭐 설계를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기획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뭐 그 전도에 관한 현장 뭐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냥 이만큼씩 만들어내나.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실제 그러니까 옆에 이제 전도사님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빠져 있지. 이제 갈 때만 같이 가고. 참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나의 정체성은 뭐야. 일단 딱 맡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전문가인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정체성에 맞도록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다고요. 이게 다 있어요. 좀 덜 익숙해져 있으면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고 하면 그게 다 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난 이거 안 해본 일인데 뭐 이런 걸 나한테 하라고 그러지? 이제 이러면은 아예 재능의 창고를 안 두들기기 때문에 그게 개발이 안 돼요. 근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은 분석하고 뭐가 문제인가? 왜 나한테 맡겼는가? 필요하면 한번 물어도 보고 어떻게 변화를 주기를 바라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들어도 보고 여기에서 어떤 변화를 더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고 또 이런 업무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데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연구해보고 그러면은 사람은 다 하게끔 되는데 그런 걸 귀찮아해 사람들이. 아유 뭐 그냥 죽으라고 그런다고 뭐 누가 더 알아줘. 근데 이거는 성경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주도적 삶을 살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삶의 본질이지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더 월급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뭐 더 알아주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냐고 이거. 누가 다. 벌써 일 딱 맡겨보면 알잖아요. 맡겨보면은 얼마나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그걸 위해서 얼마만큼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주인이 딱 보니까 이거 그냥 노예로 살 사람이 아니야 이거. 네. 조만식 선생 같은 경우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 조만식 선생이 주인집에서 하인으로 일을 하면서 맨날 그 옛날에는 방 안에 오강 있었잖아요. 오강. 요강. 그거 갖다 비고 깨끗이 닦아서도 갖다 놓고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그 주인이 너는 하인으로 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서는 학교 보내주고 공부해서 그렇게 이제 참 훌륭한 인물이 된 거죠. 나중에 누가 어떻게 하인이 그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주인의 요강 잘 닦으면 돼. 네. 그러니까 뭔가 그 히데요시 이야기도 했지만은 날고 뛰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장수들이 쫙 있는데 그 오너가
예, 통치자가 그 자기 하인을 후계자로 딱 세워버린다는 게 이게 참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그런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죠? 미국의 그 흑인 앵커, 예, 오프라 윈프리. 지금은 신앙이 좀 힌두교 쪽 이상한 신앙으로 가긴 했지만 초기에는 신앙이 참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대학교에서 연설하면서 남긴 말 중에 하나가 참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사람이 세상에 오는 것은 단순하게 남자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결합해서 오는 게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 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이 뭐 주변 사람들을 보고 의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더 대우를 많이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과연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의미대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자, 나를 보낸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뭐 인생의 본질이 다 이렇게 살도록.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다니엘 같이 인정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 왕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산 건 아닐 것 같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자, 정체성 중요한 거죠. 가정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그렇다면은 내게 맞는 정체성은 어떻게 사는 건가?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SQ가 내가 확실하면 그게 내 삶의 영역에서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자신이 자기 정체성에 맞도록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 사장님답게 지금 살지를 않아. 맨날 일은 밑에 사람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는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문 닫는 거죠. 이거. 네. 교회 안에도 뭐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뭐 직책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일을 맡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지 않으면 그 기관은 어떻게 돼요? 표류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뭐 교사, 또 뭐 기관장, 구역장, 구역강사, 뭐 각 이제 이런 이제 일을 맡겼어. 그러면은 일단 내가 이 일에 여전도 회장 그러면 여전도 회는 도대체 뭘 하는 기관인지 또 이거를 운영하는 담임 목사에게 물어서 여전도회가 어떤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 그러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 입장에서 여전도회는 이런 일을 우리가 이제 내가 항상 요구하는 거는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주고 그리고 새로 오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회원 관리를 좀 잘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면 목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이게, 교회에. 근데 그냥 맡긴 맡았는데 그냥 흘러가. 그러면 이제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 교회, 가정, 직장, 뭐 어디에서든지 다 그 맡은 사람이 자기의 맡은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거를 바르게 가르쳐.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도.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의 자기 정체성에 맞도록 살아가고 행동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이게 좀 교만해진다든지 뭐 엉뚱한 뭐 방향을 간다든지 이러면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정체성, 그 정체성에 맞는 그러한 어떤 전문성, 이런 직장 동료들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정체성에 맞도록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들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뭔가?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거죠. 반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 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이 회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아마 잠언에 보면은 그 어떤 일꾼은 주인의 눈에 이에 식초와 같은 사람. 네, 어떤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이에 초와 같다. 골치 아픈 사람. 네. 자신의 정체성에 맞도록 살기에 변화를 줘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자, 세 번째, 올바른 가치 추구와 SQ. 예, 사회공동체.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직장과 동료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직장에 어떤 영향력을 줍니다.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걸 참 좋아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일하는 직장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반대적으로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직장이 발전하기 위한 가치가 서로 일치하는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만두든지 가치 추구를 위해서 그만둘 수도 있죠. 이럴 때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래, 넌 네가 원하는 방식을 가지고 추구해. 인정해줄게. 이렇게 되면 탁월한 거죠, 이게. 네. 또 어떤 거는 이제 서로 조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조율. 일본의 야구선수 이치로 아시죠? 아무리 야구에 관심이 없어도 들어봤죠. 이 사람은 자기는 50대까지 야구하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계속 원래 팀에서 이 사람을 선수 겸 코치 겸. 근데 이 사람은 딴 사람보다 몇 시간 더 일찍 와서 연습하고 음식도 아무렇게나 안 먹고 모든 관리를 엄청나게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이런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하나는 자기는 이만큼의 연봉을 받고 있다. 이만큼의 연봉을 받는 데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회사에 대한 책임감이죠. 뻑하면 부상당해가지고 또 몇 달 못 뛰고 막 이래버리면은 먹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먹튀. 엄청난 연봉을 이렇게 줬는데 뻑하면 부상당해서 한 1년 못 뛰어. 몇 달 못 뛰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부상으로 못 뛴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그만큼 자기를 관리를 한 거죠. 그 책임감. 또 하나는 그날 자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관중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준비를 한다. 먹는 것도 아무렇게나 안 먹어요. 혹시라도 음식이 그날 경기에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봐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지만 참 이건 대단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중요하죠. 직장의 발전을 위해 내가 변화하고 발전시켜야 될 가치가 있다면 뭔가. 자, 네 번째, 행복 SQ와 직장 사회공동체. 인간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 존재한다. 직장 역시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행복과 함께 직장 내에서의 행복과 동료들의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직장 내에서 나의 행복 지수는 어떠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행복해야죠. 뭐든지 다 행복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행복 지수는 유지가 돼야 돼요. 뭐 그냥 신혼 초처럼 막 결혼 초기에처럼 막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네. 그러니까 일이 그냥 막 지겹고 막 그러면은 이거 뭐 계속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목회일지라도 마찬가지죠. 그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 목회자는 가치를 먹고 사는 사람이야. 목회자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야. 제대로 할 말을 하고 삽니까? 뭐 충분한 제대로 사회와 같은 대우를 받고 삽니까? 뭐 그런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스스로의 가치를 갖지 않으면은 그건 뭐 제일 밑바닥 인생. 네. 말도 함부로 못하고 뭐라 그러면 다 당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도 그냥 또 가야 되고. 그러니 이게 뭐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네. 가치. 사실 예수님의 인생도 보면은 가치를 먹고 사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내가 세상에 온 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난 죽으러 왔다. 예. 직장 내에서 나의 행복 지수는 어떠하며 이유는 뭔가? 현재 직장 내에서 행복 지수가 낮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행복스럽지 않은가? 나와 안 맞는 일일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상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삶이 너무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직장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행복 지수는 어떤지 또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면 직장을 쉬면 어떠냐, 바꿔볼 수 없냐, 이거 외에 다른 거 할 줄 아는 건 없느냐, 해본 건 없느냐, 만약에 다른 걸 한다면 어떤 걸 해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컨설팅의 소주제들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하고는 이제 제가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해요. 앞으로 나가면 뭘 할 거냐. 왜냐하면 아무 준비 없이 딱 나오면 그게 이제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 그래가지고 새로운 그 엄청난 변화가 오죠. 직장에서 딱 그만두고 나오는 순간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우선 수입원이 끊어지고, 수입원이 끊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죠? 가족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직장에서 일단 딱 나오면은 정말 할 일을 한 분야에서 최고의 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나온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끈떨어져서 나온 것으로 생각해요. 백이 없어서 뭐. 네.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이제 쫓겨난 거지 뭐. 이런 개념들이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기피하게 만들어요. 옛날에 은행 지점장을 하고 나온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느 날 시들시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부인 권사님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직장에 이제 퇴직을 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상담을 했어요. 적어도 당신이 그 자리에서 그런 위치까지 일하고 수십 년을 일을 하고 나왔다는 것은 그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근데 당당하게 그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한 영역의 일을 이제 마치고 나왔다. 그동안 기도해 줘서 고맙고 난 이제부터 또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하겠다. 항상 기도해 주면 고맙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제 해야 되고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제 야, 너희 아빠 직장 이제 그만뒀대.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떻게 사냐 이제. 막 이런 식이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참 가시방석이죠. 정기적으로 그냥 기계처럼 출퇴근하던 데를 갑자기 어느 날 딱 안 해. 이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항상 나오기 전에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예. 지금 우리 선교가 있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준비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더 바빠. 나와가지고 수입도 그 직장에 있을 때보다 더 좋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쉬었다가 출발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행복지수. 나의 행복지수가 회사의 발전과 동료들의 행복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행복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이 전염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반대로 나는 행복해.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회사에서는 그게 별로 안 좋아해. 뭐 시간만 딱 되면 그냥 부릉부릉하고 도발 타고 가버리고. 이러면은 회사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나의 행복과 나의 행복이 회사의 행복의 발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네. 그리고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뭔지. 네. 무엇을 변화시켜주면 나 자신과 동료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변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뭔가. 나만 행복하면 됐지라고 하는 개념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조금 조절하고 변화를 주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직장 내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피드백을 서로 나눠보고 있는가. 직장 내에서 행복을 위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뭔가. 행복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항상. 행복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될 것인지. 네. 자, 역경 극복 SQ와 직장.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개인적이든 회사든 어려운 역경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어려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한 개인과 회사라면 어려운 역경을 훨씬 아름답게 극복할 수 있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 직장에서 부딪히는 역경은 주로 어떤 것들이며 이것을 극복하는 나의 역경 극복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회사 자체 내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가 그 회사 내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럴 때 과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이런 거 이제 이런 지수가 낮아지면 그런 데서 이제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런 게 다 오는 거예요. 이제.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자원은 뭔가? 나의 역경 극복 능력이 회사에는 미치는 영향력은 뭔가? 역경 극복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회사의 구성원이라면 회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역시 회사가 소생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근데 막 각자 원망하고 막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회사가 소생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당신의 회사에서는 역경을 만났을 때 구성원들이 어떤 자세를 임하는가? 어떤 회사는 실제로 구성원들이 막 자기들이 월급을 미루고 또 그러면서 회사를 살려내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회사를 아예 그냥 문 닫게 만드는 데도 있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인간 소통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부정적으로 임하는 게 더 많은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 원망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것들이죠. 긍정적인 것이 더 많은가? 긍정적인 것이라면 어떤 걸 의미하는가? 희생, 그리고 인내, 기다려주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서로를 이해하고 투명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가 그럴수록 더 투명하게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사주들이 자기 것들을 희생하고 그런 모범이 돼주면 또 사원들이 같이 움직여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죠, 이게. 근데 회장이 재산 빼돌리고 막 뭐 이러면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예. 나는 주로 어떻게 임하고 있으며 그것이 다른 동료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뭔가? 이것들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변화와 발전을 가져야 할 부분은 뭔가? 역경을 만났을 때 암송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기록해보자. 자, 공동체 의식의 발전과 직장, 사회공동체. 당신의 직장의 구성원들은 개인주의가 더 많은가? 공동체를 위한 의식이 더 많은가?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회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개인주의죠. 어차피 평생 직장이 아니다. 요즘에는 어차피 평생 직장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죠. 그래서 이제 공익적인 면이 이제 많이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기밀을 빼내서 팔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네, 당신 자신은 어떤가? 개인주의가 더 많은가? 직장 공동체를 위한 행동이 더 많은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개인주의가 작용하고 있느냐? 네, 개인주의가 작용하고 있으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쉽게 이동하게 되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관을 더 강하게 생각을 하면 옛날에 뭐 자기 집을 팔고 뭐 하고 막 우리 1세대가 다 그렇게 해서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교회의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막상 나중에 속상하고 시험 받을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못 떠나. 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딴 사람은 떠나는데 시험 들어가면 자기는 나는 그래도 못 가. 왜 그랬더니 교회 들어오는 저 대문을 내가 저거 만들려고 얼마나 희생을 해서 헌신을 했는데 가려면 저걸 뛰어갖고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이 약하면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거고 희생과 헌신을 거기에 막 쏟아부었으면은 그게 참 공동체 의식이 강한 거예요. 우리 교회인데, 내 교회인데 막 이런 것이 강하죠. 직장 내에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 조직원들이 할 수 있는 요소들, 해야 될 요소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제 직장 코칭, 이런 이제 임원들에 대한 뭐 코칭이나 나는 아직 그런 뭐 회사 내 임원들이나 이런 거 코칭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회사의 단합이라든지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제대로 역량을 끌어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한지, 뭐 복지 정책이 더 강화돼야 될 건지, 뭐가 더 주어지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지금 20% 쓰고 있는데 이걸 40%로 올려보자. 어떻게 이걸 올릴 수 있는지. 이럴 때 이제 그 코칭을 내가 강의를 들어보면서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잘하려면 와서 내 강의 한번 들어보라고. 이게 코칭이 굉장히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잘하려면은 인간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걸 알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그러니까 회사의 임원진들이 5가지 성품을 알면, 그렇잖아요. 사원들이 회사에 와서 존중의 여김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네. 각자가 서로 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재적소에 넣어서 위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프로화시켜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사용을 하게 하는 내용. 서로의 인간관계를 잘 하도록 만들어서 서로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이게 유일성 안에서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유일성 안에. 인격성 안에서 생각의 기능. 빌 게이츠, 뭐 스티븐 잡스 다 생각의 기능을 사용을 하게 하는 리더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가지 성품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 오너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회사에 적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회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내죠. 지금 그걸 몰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코치나 이런 이제 사람들, 컨설턴트를 기용을 하죠. 아니면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비싼 돈을 지불하고 전문 이제 코칭 회사나 이런 데나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직원 교육하게 하고 임원진들 코칭하게 하고 이런 정도들이에요. 근데 뭐 코치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틀 안에서밖에 못하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못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거죠. 당시 소속된 직장은 다른 공동체들의 유익을 위해 어떤 봉사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소속된 회사에 추구하는 가치나 운영 방향, 제품들이 사회적 이익과 어느 정도 합치하고 있는가. 네. 사회적 이익, 아니면 회사 자체만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다가 역점을 두면 그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회사 자체 내 이익만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엉뚱하게 가다가 결국은 이번에 중국에서 그 최강희 감독님 데려다 놓고 아주 참 웃기는 일들 벌어졌잖아요. 예, 자연식품 그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컸는데 그 먹을 먹고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 아이가 먹고 치료받은 것처럼 그렇게 했어. 그래서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 구속이 되는 바람에 그 회사가 이제 문 닫게 생기니까 축구 그것도 그 시에서 운영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최강희 감독이 가서 최강희죠. 예, 아주 우승골을 당할 뻔했는데 중국의 또 다른 팀에서 이제 월급 절반 정도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자기들만의 이익. 이게 과연 사회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많이 팔아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길 거냐. 그럼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습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사회적 가치나 이익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게. 그러니까 편리한 것처럼 만들지만 그 안에 독소들이 들어있고 결국 이게 나중에는 그런 회사의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회사와 존경받는 기업.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과 존경받는 기업이 다르다.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 위대한 기업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그냥 성공한 기업은 자기들의 이익을 성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사회적 유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그 실행 방법들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이익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또 우리가 얻는 이익을 어떻게 사회에 다시 환원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외국에 나간 기업들이 돈만 벌어오려고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죠. 그래서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어떻게 이익을 환원시켜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